아내는 휴대폰 화면을 보고 손이 멈췄다. 은행 문자였다. 적금 중도 해지 완료. 출금액 3,127만 원. 아내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고 남편을 돌아봤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의 시선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내밀었다. 남편은 화면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아내는 남편에게 언제 해지했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오늘 아침이라고 답했고 그러면서도 시선은 TV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내는 왜 허락도 없이 해지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은 어머니 환갑 여행 비용이라고 답했고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내는 그 돈이 10년 모은 노후 자금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어차피 우리 돈 아니냐며 고개를 저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은 부모님이 우선이라고 말했고 대화를 끊으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 순간 남편의 일방적 결정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걸어갔고 문을 닫았다. 아내는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고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닿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저는 이 부부가 이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은행 앱을 열어 적금 내역을 확인했다. 10년간 매월 25만 원씩 넣었던 통장이었다. 이자를 포함해 3,127만 원. 아내는 화면을 보며 눈을 감았다. 남편은 방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노후 계획을 단 한 번도 존중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내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다시 물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아내는 적금을 왜 해지했느냐고 차분하게 물었다.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지 않고 어머니가 하와이 가고 싶다고 하셨다고 답했다. 아내는 그 돈이 우리 노후 의료비라고 말했다. 남편은 나중에 다시 모으면 된다고 답했고 신문을 넘겼다. 아내는 10년 걸렸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래도 부모님 소원은 들어드려야 한다고 답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계획을 하찮게 여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다. 남편은 신문을 접고 현관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저는 이 침묵이 분노보다 깊은 단절이라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저녁 식탁에서 남편에게 통장 사본을 내밀었다. 10년간의 입금 내역이 빼곡했다. 아내는 이 돈을 노후 의료비로 쓰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서류를 보지 않고 밥을 먹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남편은 어차피 우리 돈이니까 어디 쓰든 상관없다고 말했다. 아내는 상관있다고 답했다. 남편은 부모님 효도가 우선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노후 계획을 단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그 돈으로 나중에 병원비를 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남편은 병원비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아내는 그때는 늦다고 말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내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대화 상대로조차 여기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가서 TV를 켰다. 아내는 식탁을 정리했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남편은 TV 소리를 키웠다. 아내는 물소리와 TV 소리 사이에서 혼자 서 있었다. 저는 이 집이 두 사람의 공간이 아니라 각자의 고립된 영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거실에 남아 웃음소리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지우고 있었다. 저는 이 부부가 이미 감정적으로 이혼 상태라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10년. 매달 25만 원. 아내는 그 시간을 떠올렸다. 남편은 거실에서 채널을 돌렸다. 아내는 눈을 감았다. 저는 아내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남편에게 다시 물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내는 적금을 다시 만들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나중에 하면 된다고 답했다. 아내는 언제냐고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다. 아내는 남편의 등을 바라봤다. 남편은 문을 닫고 나갔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질문을 회피로 일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현관에 서서 문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다. 아내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아내는 전화를 받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하와이 여행 일정을 확인했냐고 물었다. 아내는 아직이라고 답했다. 시어머니는 빨리 확인하라고 말했고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다. 아내는 알겠다고 답했다. 시어머니는 죽기 전에 하와이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대답을 안 한다며 언성을 높였다. 아내는 알겠다고 다시 답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압박도구로 사용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퇴근 후 아내에게 어머니가 전화했냐고 물었다. 아내는 했다고 답했다. 남편은 여행 일정 확인했냐고 물었다. 아내는 아직이라고 답했다. 남편은 왜 안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내는 돈이 없다고 말했다. 남편은 적금 해지했잖냐고 답했다. 아내는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어머니 나이가 70인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저는 이 논리가 감정 협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여행 경비를 다시 모으면 되지 않냐고 제안했다. 남편은 지금 아니면 늦는다고 답했다. 아내는 왜 늦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어머니가 언제까지 건강하실지 모른다고 답했다. 아내는 시어머니가 건강하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래도 나이는 속일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남편이 죄책감을 이용해 아내를 압박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은 빨리 일정 확인하라고 다시 강조했다. 아내는 고개를 돌렸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입장을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아내는 휴대폰을 들어 여행사 사이트를 열었다. 하와이 5박 7일 패키지. 1인당 350만 원. 2인 기준 700만 원. 아내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저는 아내가 절망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웃으며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다. 아내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지갑으로만 본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다음 날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월급으로 보내면 안 되냐고. 남편은 내 월급은 생활비로 다 나간다고 답했다. 아내는 생활비는 자신도 반반 낸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래도 내 월급으론 부족하다고 답했다. 아내는 그럼 당신 적금을 해지하라고 말했다. 남편은 내 적금은 건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내는 왜냐고 물었다. 남편은 그건 내 개인 노후 자금이라고 답했다. 저는 남편의 이중잣대에 깊은 혐오를 느꼈습니다. 아내는 내 적금은 왜 개인 자금이 아니냐고 따졌다. 남편은 그건 부부 공동 자금이라고 답했다. 아내는 말이 안 된다고 소리쳤다. 남편은 어차피 당신 돈도 우리 돈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아내는 그럼 당신 돈도 우리 돈이냐고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논리적 모순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시댁 명절 비용도
전부 자신이 냈다고 상기시켰다. 남편은 그건 며느리 도리라고 답했다. 아내는 도리가 뭐냐고 물었다. 남편은 시집 온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아내는 그럼 당신은 뭐 하냐고 물었다. 남편은 나는 돈을 번다고 답했다. 아내는 나도 번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래도 내가 가장이라고 답했다. 저는 남편이 가부장적 논리로 아내를 억압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남편은 TV를 켰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저는 이 남편이 아내를 동등한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방 안에서 통장 사본을 꺼냈다. 명절 비용, 제사 비용, 시댁 경조사 비용. 모두 아내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었다. 아내는 총액을 계산했다. 지난 10년간 약 8천만 원. 아내는 서류를 보며 눈을 감았다. 저는 아내가 착취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아내를 부르지 않았다. 아내는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다. 저는 이 부부가 회복 불가능한 지점에 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통장을 발견했다. 남편 명의였다. 아내는 통장을 펼쳤다. 적금. 매월 50만 원씩 10년. 잔액 5,127만 원. 아내는 손이 떨렸다. 저는 아내가 배신감에 무너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통장을 남편 앞에 던졌다. 남편은 통장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아내는 이게 뭐냐고 물었다. 남편은 내 개인 노후 자금이라고 답했다. 아내는 개인 자금이라고 반복했다. 남편은 그렇다고 답했다. 아내는 내 적금은 부부 공동 자금이라며 해지하면서 당신 돈은 개인 자금이냐고 소리쳤다. 남편은 그건 내가 번 돈이라고 답했다. 아내는 내 돈도 내가 번 거라고 말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ATM으로 취급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부부 노후 자금은 해지하면서 당신 돈은 숨기냐고 따졌다. 남편은 숨긴 게 아니라 따로 관리한 거라고 답했다. 아내는 따로 관리가 뭐냐고 물었다. 남편은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아내는 그럼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냐고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남편이 질문을 회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팔을 잡았다. 남편은 팔을 뿌리쳤다. 아내는 이혼하자고 말했다. 남편은 농담하지 말라고 답했다. 아내는 진심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아내를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거실에 남아 통장을 바라봤다. 저는 아내가 결심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통장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했다. 남편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저는 이 순간이 아내에게 전환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했다. 아내는 전화를 받았다. 시어머니는 하와이 3박만 가려 했는데 5박으로 늘리자고 말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어차피 가는 거 제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내는 비용이 얼마나 더 드냐고 물었다. 시어머니는 1천만 원 정도라고 답했다. 아내는 그 돈이 없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돈이 없을 리 없다며 언성을 높였다. 저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갑으로만 본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정말 없다고 다시 말했다. 시어머니는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고 답했다. 아내는 카드 한도를 생활비로 쓴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갚으면 된다며 압박했다. 아내는 전화를 끊었다. 저는 아내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아내에게 어머니가 전화했다며 왜 끊었냐고 물었다. 아내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답했다. 남편은 뭘 못하냐고 물었다.
아내는 시댁 여행비를 더 이상 못 낸다고 말했다. 남편은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고 답했다. 아내는 그 돈을 어떻게 갚느냐고 물었다. 남편은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고 답했다. 저는 남편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나중이 언제냐고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당신 5천만 원 적금으로 내라고 말했다. 남편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다. 아내는 왜 안 되냐고 물었다. 남편은 그건 내 노후자금이라고 답했다. 아내는 내 노후자금은 이미 당신이 썼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건 부모님 효도였다고 답했다. 저는 남편이 자기 합리화로 일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효도는 당신 돈으로 하라고 말했다. 남편은 부부가 함께하는 게 효도라고 답했다. 아내는 그럼 당신 돈도 함께 쓰자고 말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거실에 남아주먹을 쥐었다. 저는 이 가족의 요구가 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 상담 예약을 검색했다. 그리고 화면을 저장했다. 남편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저는 아내가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1년 전을 떠올렸다. 작년 가을. 시부모 일본 여행. 비용 2천만 원. 아내는 자신의 적금을 해지해냈다. 남편은 그때도 갚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일어나 서랍에서 작년 통장 사본을 꺼냈다. 해지 날짜 2023년 9월 15일. 금액 2,050만 원. 아내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서류를 남편 앞에 놓았다. 남편은 서류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아내는 작년에도 이랬다고 말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았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때는 사정이 안 됐다고 답했다. 아내는 이번에도 안 갚을 거 아니냐고 물었다. 남편은 이번엔 다르다고 답했다. 아내는 뭐가 다르냐고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반복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부모님 여행인데 갚고 말고가 어디냐고 따졌다. 남편은 그건 효도라며 되레 화를 냈다. 아내는 효도는 당신 돈으로 하라고 다시 말했다. 남편은 부부가 함께하는 게 효도라고 답했다. 아내는 그럼 당신 5천만 원도 함께 쓰자고 말했다. 남편은 그건 안 된다고 소리쳤다. 아내는 왜 내 돈만 함께 쓰냐고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남편이 논리적 파탄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팔을 잡았다. 남편은 팔을 뿌리쳤다. 아내는 이번 여행비는 절대 못 낸다고 선언했다. 남편은 그럼 이혼하자며 극단적 협박을 했다. 아내는 좋다고 답했다. 남편은 아내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내는 진심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농담하지 말라고 답했다. 아내는 농담 아니라고 말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세게 닫았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각오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남편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저는 이 부부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다. 이번 여행비는 절대 못 낸다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아내는 당신이 내라고 말했다. 남편은 내 돈은 안 된다고 답했다. 아내는 그럼 여행을 취소하라고 말했다. 남편은 어머니 소원을 꺾을 수 없다고 답했다. 아내는 그럼 당신 혼자 책임지라고 말했다. 남편은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저는 남편이 책임을 아내에게만 전가한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나는 안 낸다고 선언했다. 남편은 그럼 이혼하자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내는 좋다고 답했다. 남편은 아내를 보며 진짜냐고 물었다.
아내는 진짜라고 답했다. 남편은 농담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아내는 농담 아니라고 다시 말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내를 보지 않았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협박 도구로만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나를 지갑으로만 본다고 절규했다. 남편은 무슨 소리냐며 고개를 저었다. 아내는 내 돈은 쓰면서 당신 돈은 절대 안 쓴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건 내 노후 자금이라고 답했다. 아내는 내 노후 자금은 이미 당신이 다 썼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건 부모님 효도였다고 답했다. 아내는 효도는 당신 돈으로 하라고 소리쳤다. 남편은 효도도 못하는 여자와는 못 살겠다며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남편이 아내를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 남아주먹을 쥐었다. 남편은 방문을 세게 닫았다. 아내는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다. 상담 예약을 했다. 남편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다. 저는 아내가 진지하게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통장 사본과 카드 명세서를 정리했다. 10년간의 시댁 비용 내역. 총 8천만 원. 아내는 서류를 파일에 넣었다. 남편은 방 안에서 TV 소리를 켰다. 아내는 파일을 가방에 넣었다. 저는 아내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변호사는 아내에게 상황을 물었다. 아내는 10년간의 내역을 보여줬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아내는 남편 명의 적금 5천만 원도 혼인 중 재산이냐고 물었다.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아내는 재산 분할 대상이냐고 물었다. 변호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저는 아내가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아내에게 이혼 의사가 확실하냐고 물었다. 아내는 확실하다고 답했다. 변호사는 협의 이혼을 권했다. 아내는 남편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변호사는 재판 이혼을 진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아내가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다. 적금 반환 아니면 이혼이라고. 남편은 아내를 보며 웃었다. 농담이겠지 하는 표정이었다. 아내는 진심이라고 다시 말했다. 남편은 웃음을 멈췄다. 저는 남편이 아내의 각오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일주일 안에 대답하라고 말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거실에 남아 TV를 켰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혼 서류 작성을 요청했다. 변호사는 알겠다고 답했다. 아내는 서류를 받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아내는 서류를 남편 앞에 놓았다. 남편은 서류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저는 남편이 그제야 현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진짜냐고 물었다. 아내는 진짜라고 답했다.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다. 아내는 남편을 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거실에 남아 서류를 쥐고 있었다. 저는 이 남편이 아내를 잃고 나서야 후회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 이혼하고 싶냐고 물었다. 아내는 당신이 선택하라고 답했다. 남편은 뭘 선택하냐고 물었다. 아내는 적금 반환 아니면 이혼이라고 다시 말했다. 남편은 적금은 내 노후 자금이라고 답했다. 아내는 내 노후 자금은 이미 당신이 썼다고 말했다. 남편은 그건 부모님 효도였다고 답했다. 아내는 효도는 당신 돈으로 하라고 말했다. 저는 남편이 여전히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다.
아내는 남편을 보지 않았다.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다. 아내는 일어나 서랍에서 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남편은 뭐 하냐고 물었다. 아내는 짐 싸는 거라고 답했다. 남편은 어디 가냐고 물었다. 아내는 친정이라고 답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다. 아내는 손을 뿌리쳤다. 저는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아내는 일주일 줬다고 답했다. 남편은 더 달라고 말했다. 아내는 안 된다고 답했다. 남편은 그럼 적금을 반만 주면 안 되냐고 물었다. 아내는 전부 아니면 이혼이라고 답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남편이 선택을 회피하려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는 짐을 다 쌌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다. 남편은 뒤따라 나왔다. 아내는 문을 열었다.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아내는 돌아보지 않았다. 남편은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아내는 문을 닫고 나갔다. 저는 이 부부가 끝에 다다랐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은 현관에 혼자 남아 서류를 바라봤다. 이혼 서류. 남편은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다. 남편은 휴대폰을 들어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시어머니는 여행 일정 확인했냐고 물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왜 대답을 안 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남편은 전화를 끊었다. 저는 남편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적금 5천만 원. 아내. 이혼. 남편은 눈을 감았다. 저는 이 남편이 아내를 잃고 나서야 후회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는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제가 내일을 버틸 힘이 됩니다.